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아버지를 굶겨 숨지게 한 영케어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부모나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들의 고충이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등 도움을 받을 복지제도가 있지만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제도를 이용하려면 의사소견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판정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수급자가 되더라도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의 경우 직계가족 중에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받기 어렵고 생계급여 30여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30만 원 수준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급성질환자만 이용할 수 있고 일반 병원보다 입원료가 비쌉니다. 일반 병동에 비해서 한 수가가 한 2배 정도 높아요. 입원료 수가가요. 그러다 보니 환자가 부담하는 돈도 한 조금 높죠. 통합병동에 입원하게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한 10,000원이나 15,000원 하루에 그게 조금 더 든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또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환자만 하루 4시간, 일주일에 5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케어러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요양병원이지만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요양원은 97% 분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무료라고 하더라도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저귀라든지 이런 거는 또 본인이 또 사서 또 넣어야 돼요. 결국 3대 비급여인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거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줘야 해결되는데 이를 충당하려면 매년 5,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20년 전부터 논란인 간병비 급여화 문제가 고령 사회인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이 간병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전 세계 어떤 보험이 병원에 돌봄 서비스 공급하지 않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가운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만 25세 미만 영케어러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부가 사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케어러 수를 집계한 통계도 없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법안을 내면서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들한테 꼭 해줘야 되는 필요한 지원이 뭔지를 파악을 하려면 실체 조사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영케어러 TF팀을 꾸리고 올 3월에 실태 조사를 계획한다고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TBS 정진명입니다.